랭킹쇼 나의 추식. 네, 오늘은 옆에 자리가 허전합니다. 옆구리가 굉장히 허전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창호 앵커님이 오시지 않는 날이라서 제가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호 앵커님 대신에 어떤 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머, 어쩐 일이세요? 여기가 손실도 수익으로 바꿔준다는 그 진단 맛집 랭킹쇼 맞나요? 네, 맞는데 어쩐 일이세요? 네, 제가 오다 갔다 좀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호 씨가 오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좀 순찰 겸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재미나게 얘기도 나눌 겸 해서 이렇게 한번 들려봤어요. 네, 제가 누군가가 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게 상정 앵커님일 줄 모르고 지금 너무 당황해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뭔가 땀이 막 여기 등골로 이렇게 막 땀이 네. 막 송글송글 맺히죠. 지금 이게 반겨주시는 거 맞죠? 네, 여러분들. 그럼요. 네. 이 투샷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랭킹쇼 영 안 되겠네. 저 금방 가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뭔가 좀 미나 앵커랑 저랑 조명의 차이가 좀 있는 건지 제가 살짝 뒤에 가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이제 또 손실도 수익으로 극복을 해주게 하는 네. 그런 랭킹쇼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참여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전화 문의도 받고 있는데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와우 막 이렇게 해서 저를 반겨주고 계신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개장과 이렇게 마감 방송에서 진지하게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점심시간을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들려봤는데 또 반겨주시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베리뽀님 그리고 우리 실버스타 앵커도 지금 함께 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모요? 저기요. 이모요? 이모라니요. 예, 제가 막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 미나 긴장 곱하기 이거 몇인지 읽지도 못하겠어요. 숫자도 네. 못 읽을 만큼 제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편하게. 저는 놀려왔다 생각하시고. 이게 저는, 네. 제일 안 편한 거 아시죠? 저는 묻어갈 예정이어가지고요. 지금, 네. 랭킹쇼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 둘에게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랭킹쇼에 놀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반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진단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진단 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통화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지금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미나 앵커가 손이 벌벌 떨리는 것 같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너무 여러분들. 좋아하는 앵커님이시고 네. 저 너무 지금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또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은 더욱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쁜 거 맞죠? 너무 기뻐요, 지금. 너무 입꼬리가 기뻐요. 이제 여기 귀에까지 네. 막 올라가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오늘 이제 또 랭킹쇼 주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랭킹쇼 주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띠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군요. 귀엽게. 이렇게 귀엽게. 네. 네, 이렇게. 오늘의 저희가, 주제가 이거예요? 세계 이주민의 날이요? 네, 오늘이 이제 유엔에서 지정을 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하면 또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또 다양성 하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다양성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MBTI입니다. 네. 그래서 MBTI, 우리나라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격 유형, 이 MBTI 탑5는 어떤 유형일까? 이 부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확실히 MZ인 것 같아요. 저는 의식의 흐름이 세계 이주민의 날 하니까 이주 정책? 한동훈 정치 테마? 약간 생각이 이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너무 일을 오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MZ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MBTI로 흘러가네요. 네, MBTI가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MBTI 검사 한 번씩은 해보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댓글에다가 검사해보신 분들은 어떤 유형인지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희는 서로 알고 있죠? 네, 네.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TI를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대화 몇 마디 나눠보시면은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MBTI는 뭘 것 같은지, 그리고 저희가 틈새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또 미나 앵커는 어떤 MBTI인지 또 이런 부분들도 맞춰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탑5라서 5가지의 유형밖에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이 MBTI 검사를 하면 성격 유형이 16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없는 유형도 있으니까요. 한번 좀 골라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MBTI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4가지 글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E하고 I의 차이가 있습니다. E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I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 알파벳에는 N 그리고 S가 있다고 하는데요. S는 뭔지 아시나요? 순간 제 MBTI를 말할 뻔했는데 S가 현상 중심이고 N이 좀 자기를 믿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N은 미래지향적이고 S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그런 알파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 공개를 하면 너무 루즈해지니까 나머지 2가지 알파벳은 조금 이따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MBTI가 어떤 유형인지 이 부분을 오늘의 또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MBTI, 이렇게 해서 보기로 총 5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주변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에는 이런 성향이 많더라.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오늘의 랭킹 게시판에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랭킹쇼 주제도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곧바로 가장 중요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전문가는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MBTI가 뭔지 아시나요? 알고 있는데 제가 저는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고 대강 알고 있죠. 그러시군요. 네, 나중에 혹시 검사해서 알게 된다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럭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9,7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 상황인데요. 현재 이렌텍의 현재가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현재 이렌텍의 주가는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지 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렌텍 10%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신데 지금 고민이 단기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렌텍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나와 있는 그 이렌텍은 사실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은요, 손절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워낙 이 종목은 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은요, 손절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이 자리는 완전히 바닥을 다지는 자리예요.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다만 이 종목은 상승세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우리가 그 휴대폰 그 배터리 팩 쪽이잖아요, 그죠? 케이스 쪽이고, 그다음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ESS 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휴대폰이나 그다음 청소기도 들어가는 거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전동 공구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성장성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성장성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을 다졌으나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없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 안정적인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또는 한 15% 요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그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 종목은 아까 제가 손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이 종목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유 있게 가져가셔야지 이 종목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 얼마 정도는 가능해 보이냐면 11,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요 정도까지. 짧게 보는 전략입니다. 11,000원. 지금 자리 잡으면 지금이 9,670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15% 정도 수익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 지금 비중이 뭐 10%니까, 가져가가지고 한 1개월 정도, 가져간다면 11,000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여유있게 가져가는 전략이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조금 더 욕심 내면 11,800원도, 12,000원 아니더라도 11,800원 정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지금 자리에 좀 여유있게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가하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 단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이다. 11,000원에서 11,800원 정도, 이 정도로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 이 정도면 목표 수익률 10% 초반 잡고 단계 또 수익을 내신다면은 상당히 요즘 장세 대비로 또 괜찮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렇게 요약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뭔가 상정앵커님 이렇게 깜짝 등장을 해주셔서 그런지 벌써 1,200분 넘게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제가 너무 티가 나나 봐요. 확신의 이상이라고 저보고 확신의 이, 미나 앵커님 확신의 I, 이렇게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어머. 그리고 제 MBTI를 추측하는 이런 글들을 좀 남겨주고 계신데, 참고로 이 가운데서 정답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못 네. 봤어요, 아직 댓글을. 저는 있었는데 사실 좀 티가 많이 나고요. 또 전형적이라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에디님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좀 가벼운 이야기들 수다를 떨고 있으니까 한 정치인과 제가 무슨 사이냐고, 저와 이름이 같은 정치인과 무슨 사이냐고, 무슨 사이겠어요. 같은 그냥 대한민국 하늘 아래,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그런 사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 그라미님께서 미나님은 ESFP일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연관성을 갖고 있긴 해요. 제가 대학생 때는 ESFP였는데 이게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또 추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가끔 보면은 조금씩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그리고 나는 이 MBTI랑 정말 안 맞는다, 혹은 정말 잘 맞는다, 이런 사연을 좀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뒷부분을 마저 드리자면 간략하게 F와 T의 차이. F는 감성적이고 T는 이성적이고요. 그리고 T와 P의 차이. J랑 J죠. P. J. 네. J와 P의 차이는 J가 계획적이고 P가 즉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지 검사하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모르셨거나 혹은 좀 잊어버리셨다면 한 번 좀 더 해보셔도 재미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소개해 주시죠. 네, 게시판에 그 사이에도 중간중간에 좀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버리뽀님께서 올려주신 JW 중해제약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36,670원에 사셨대요. 비중은 5%입니다. 일단 살짝 조금만 사보셨나봐요. 근데 다음날 이게 개별적인 악재가 터져가지고 쭉 내려왔다가 이제 이 매수가 근처까지 가 있다고 이렇게 좀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안 그래도 매수가 근처여서 오늘 사셨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JW 중해제약을 비롯해서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이 종목이 또 AI 의료하고 오늘 호재 하나 나왔거든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금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이게 나와 있는 JW 중해제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우리가 항생제 쪽이죠, 그죠? 항생제 쪽의 매출이 워낙 크고, 그다음 우리가 이 기업이 지금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탈모 치료제 쪽하고 통풍 치료제 쪽에서는 아마 임상을 아마 진행 중에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이 지금 뭐 항생제나 뭐 고지혈증 치료제 같은 종목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실적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종목에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제약주 중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은 지난해 지금 전체 영업이익이 630억이에요.
지난해입니다. 지난 63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 올해 벌써 지금 3분기까지가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넘었었죠. 67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지금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아마 지금 제약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이게 나와 있는 JW 중해제약이라는 종목하고 그다음 종건당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종건당인데 종건당도 보시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099억이고 올해 지금 3분기까지가 지난해가 1,099억이잖아요. 올해가 영업이익이 지금 1,322억이죠. 지난해를 이미 넘어선 거죠. 이와 같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에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거니까 그죠? 저는 이제 내년에 제약주가 저는 내년에 저는 주도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실은 이 고령의 속도가 빠를수록 제약주한테는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유엔에서 정한 게 65세잖아요. 65세가 노인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노인 인구가 지금 17%가 넘어갔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보니까 2026년 3월이 되면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여러분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그런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은 제가 지금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런 그 제약주들의 실적도 상당히 아마 매력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저는 주도주를 이게 나와 있는 뭐 제약주하고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하나의 주도주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JW 중해제약은요.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36,100원이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이격은 뭐 지금 크게 벌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이격이 벌어지려면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격이 좀 벌어지겠죠. 이게 이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보통 뭐 5일 입행선하고 20일 입행선 이격이 아주 벌어지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자리는 전혀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보통 우리가 주가의 마지막 단계 가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주가가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제가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 마지막 단계 가면 주가가 발산을 하게 돼 있어요. 발산을. 이 발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발산이라고 하는 게 이 종목은요. 아직까지도 지금 발산을 전혀 하지 않는 단계잖아요.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단기로 보시려면 4만 원 오면 매도하세요. 단기는 4만 원 정도가 단기 매도 목표가.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이 종목은 앞전 고점이 대략 한 5만 원이니까 뭐 5만 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제가 반도체 전교 석자 1위부터 제가 10위까지도 한번 공개해 드렸는데 제가 제약바이오의 전교 석차 1등부터 내가 5등까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등이 한미약품이고요. 2등이 종건당이고 3등이 유한양행이고 4등이 동아ST고요. 5등이 보령이에요. 이 5개 종목을 좀 집중하는 전략이고요. 물론 뭐 JW 중해제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5개 종목을 뽑아 놓은 것은 실적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JW 중해제약에 대해서도 진단해 드렸습니다. 단기 목표가 4만 원 구간으로 잡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W 중해제약은 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윤기숙 님도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조금 높게 사셨나 봐요. 48,5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진단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탑5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가 받아 적다가 2위, 3위를 못 받아 적었어요. 혹시 다 들으신 분들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1위가 한미약품이었고 4위가 동아ST, 5위 보령이었는데 중간에도 빠져있단 말이죠. 네, 중간을 채워주실 분들을 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MBTI 지금 투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랭킹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격 유형 중에 5등을 차지하고 있는 MBTI 유형 공개해 보겠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형인데요. 우선 I니까 내향적인 성격, S니까 조금 현실적인 성격, F니까 조금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그리고 P니까 좀 즉흥적인 그러한 성격 유형을 갖고 있는 유형이 바로 ISFP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6.61% 정도의 비율이 이 유형이라고 하는데 혹시 ISFP인 유형이신 분들 계신다면 댓글창에 또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사실 딱 떠오르는 제 주변인이 없습니다. ISFP. 저는 사실 제 동생이 ISFP라서 친동생이요? 네, 친동생이 ISFP라서 굉장히 최측근이긴 한데 저하고 좀 공통점이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는 점?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활발하기보다는 뭔가 자신만의 세계, 그리고 네. 약간의 게으름, 아주 약간의 게으름입니다. 네. 제가 너무 큰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ISFP, 이 MBTI가 그런 탑 5였어요. 네. 그 다음 순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공개를 할 테니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랑 또 미나 앵커의 이 MBTI인지 아닌지 조금씩 이제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헷갈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미나 앵커가 성대모사를 잘해가지고 이 같다고 이를 판단하시는 근거로 성대모사 얘기도 좀 해주고 계세요. 저는 제가 성대모사를 잘한다는 소식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퍼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창호 앵커님 불러볼까요? 창호 앵커님 하면 나오는 거예요? 창호인과님 이건 좀 약간 이제 제가 좀 빙의를 해야 하는 네. 시간이 필요해서 알겠습니다. 좀 이제 장착을 하고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2위, 3위 제약바이오 랭킹 제가 받아 적다 말았다고 하니까 또 바로바로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세요. 제약바이오 2등이 종근당, 3등이 유한양행. 저도 머릿속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5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또 탑5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피노키오님께서 보내주신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단가가 좀 높습니다. 12만 9,500원이고 보유 비중도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20%를 갖고 계신데 거의 전고점 수준 13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서 이걸 어떻게 견디셨나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 좀 이렇게 찍고 올라오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주고는 있는데요. 이 종목 좀 기다려보면 원금 회복까지는 가능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HD 한국조선해양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조선업황을 한번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조선업황이 지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지난해 하고요. 2021년 한번 볼까요? 여기가 2021년이죠. 여기가 2021년도 적자고 2022년 지난해도 적자잖아요. 올해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선 거죠. 그죠? 2020년도에 1조 3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나왔고 2021년도에요. 지난해 보면은 3,500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나왔잖아요. 올해 지금 3분기까지가 흑자가 나와 있죠. 1,212억 정도의 흑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은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LNG 고부가 같은 그런 이제 선박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게 거의가 친환경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027년 정도까지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조선업종이 어느 정도의 빅 사이클에 좀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요. 얼마입니까? 12만 9,500원은요. 이 종목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저는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충분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나 이 종목은요. 딱 주봉이나 월봉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한 종목. 이게 일봉 차트고요. 그다음 이게 지금 주봉이죠. 이게 월봉 차트예요.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리가요. 거의가 하락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자리가 요 자리예요. 지금 자리는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주식을 하세요.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종목을 가지고 HD 한국조선해양과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뛰어들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요. 제가 짧게 놓고 보면은 매수가 근처지만 이 종목을 좀 길게 놓고 본다면 15만 원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주는 어느 정도의 큰 슈퍼 사이클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슈퍼 사이클에 지금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지고요. 짧게는 매수 네, 지금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았는데 중요한 내용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결론 얘기 듣다가 살짝 좀 멈칫한 것 같은데요. 짧게는 매수가까지 보자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매수가 대비로 지금 손실이구나 이렇게 우울해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저점 9만 원대 대비로는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원금 회복 정도까지 노려보자. 금산 전문가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금산 전문가님의 네. 요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렸으니까요.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렇게 가셨네요. 이렇게. 네. 말도 없이. 네, 소리 없는 메아리. 네.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 이렇게 해서 가셨어요. 금산 전문가님 그래도 알짜배기 내용은 다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네. 종목 세 분 모두 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좀 챙겨드렸고요. 게다가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 오늘 좀 어렵잖아요. 삼성중공업 개별 악재 때문에 많이 밀리는데 그래도 이 시기만 좀 지나면은 원금 회복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 피노키오님까지 모두 다 좀 잘 이 진단 내용 참고하셔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산 전문가님 보내드리고 두 번째 전문가님 맞이하기 전에 이제 4위를 또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궁금해요. 우리나라 구성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격 유형 탑5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띠로롱. 오,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ISFJ, P하고 J만 달라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P하고 J만 다르니까 ISFJ는 조금 더 계획적인 그러한 성격 유형을 갖고 있는 그러한 타입인 것 같습니다.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비슷한 듯 다른? 그러니까요. 저는 ISFJ도 제 주변에 IS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F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 감성적이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ISFJ, 요 MBTI도 상당히 좀 많으시군요. 네. 지금 각자의 MBTI에 대해서도 좀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러브스기님 ISFJ님이세요? 오. 네, 이렇게 또 올려주고 계시고 ISFJ 말고 아까 전에 INTP인가요? 희망, 인내, 행복님께서 INTJ시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많이 듣던 MBTI예요. INTJ 왜 익숙한지 아세요? 왜 혹시 미나이?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분이시죠? 네, 그분이세요. 그러시군요. 혹시 누굴까요? 누군지 아시나요? 마감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대들보 우리 권미란 앵커님이 또 얘 MBTI라고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를 해도 괜찮은 거겠죠? 네, MBTI는 사실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성향이구나 혹은 내가 잘 몰랐던 어떤 사람을 조금 잘 이해하는 데 저는 도움이 돼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좋아요. 이게 뭔가 나랑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캐치를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게시판에 수기님 계획적이셨어 이렇게 제의 들어가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MBTI 이야기 나누면서 또 종목 진단 본분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네. 다음 종목 진단 누구와 함께 해볼까요? 오늘은 또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 통해서 또 이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제스터 전문가님 혹시 MBTI 아시나요? 저는 어려운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쉬운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지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곽보영님 종목 한번 볼게요. 매수하신 종목이 KH 바텍입니다. 14,0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사실 KH 바텍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점에서 사셨을지 지금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수익을 계속해서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곽보영님의 종목 KH바텍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자, KH바텍이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죠? 14,000원이요? 14,000원요. 예. 바닥에서 이제 싸게 사신 건 굉장히 좀 잘하셨다. 이렇게 좀 칭찬을 좀 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성을 봐야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올 때 먹고 빠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치는 지금부터 한 10% 정도, 15,500원 정도까지의 이제 목표치를, 보고 대응하는 전략. 그러니까 낙폭과대로만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15,500원, 16,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냥 낙폭과대 시장에 순환매고 이렇게 돌 때 KH바텍은 반드시 매도 의견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종목에 큰 메리트가 있다거나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고요.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노려보자. 15,000원 정도, 16,000원 직전 고점 부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시면서 지금도 약간의 좀 수익 구간이신데 조금 더 들고 가셨다가 이 종목은 약수익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 또 마제스터 전문가님이랑 함께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 잘 해보시면서 또 투자 플랜 신중하게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좀 댓글을 읽어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더 궁금해서 마제님은 2차전지 잘하세요. 맞습니다. 2차전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게시판에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리고 활달 발랄 제가 이 나이에 발랄 점점점 졸음이 확 달아나네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장의 연동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갑자기 기분이 네. 더 좋아져요. 지금 업텐션이 돼가지고 저의 네. 이 업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한껏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쭉쭉 뻗어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 선 아래쪽입니다. 물론 전일 종가보다 그러니까 금요일보다 약간 오르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또 무난하게 저희가 1년 동안 착한 일 많이 했나 봐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언뜻 보이는 것 같죠. 네, 착한 사람한테만 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좀 착하게 올 한 해 잘 살았나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종목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앞서서 ISFJ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러브수기님의 종목인데요. 테크윙 1,3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2년 기다려서 본전이 왔었는데 안 팔고 기다렸어요. 목표가 얼마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테크윙 같은 경우 현재 1,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좀 반도체 종목으로 엮이면서 또 함께 이렇게 올라탄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테크윙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플랜을 한번 고쳐봐야 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테크윙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2년이나 기다리셨대요. 자, 2년 동안 투자를 해서 이제 본전 왔다. 참 그래도 이제 본전 온 거에 대한 어떤 그 다행,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테크윙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올라오지만 2년을 투자했을 때 이제 몇 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성장주들은 반도체가 아닌 저는 2차 전지라고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3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1,190원이고요. 어찌됐든 이제 투자 기간 대비해서 이제 본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인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요.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꼭 이 장비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반등시 매도 의견이고요. 지금 가격권에서도 매도하시고 빨리 그냥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 건강상 좋다. 건강이 좋다는 얘기는 내가 수익이 나고 있으면 즐거워요. 그죠? 근데 이게 손실 이후에 이제 본전 와서 이거 고민을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죠? 뭐 건강도 찾고 주식에 돈을 벌려면 2차 전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이후에 종목 교체 의견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기승전 2차 전지. 마제스터님 2차 전지로 지금 테크윙 2년 오래 기다렸다가 본전 되긴 했는데 이 종목보다 앞으로 좀 더 수익을 내기에는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매수가는 다시 좀 정정해서 또 이렇게 맞춤형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향님께서 테크윙 저도 보유 중인데 하셨어요. 물론 바닥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꼭 우상향님께서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진단을 하면은 MBTI를 까먹고 MBTI를 하면 진단을 까먹고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MBTI 저희 다음 순위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3위를 공개할 건데요. 성격 유형 탑5 중에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띠리리. 전 약간 용녀 아세요? 아니요, 그게 뭔가요? 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용녀. 그게 뭔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용녀가 생각나는데 MG랑 이래서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거리감이 갑자기 확 느껴지죠? 아니에요. 이렇게 거리를 좀 좁혀볼까요? 네, 어쨌든 저희 3위 알려주세요. 네, 3위는 ESFJ입니다. 이 ESFJ, 사교적인 외교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 유형인데요. 네. 저는 사실 주변에 ESFJ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제가 느낀 바로는 엄청 사교적이고 이렇게 뭔가 활발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좀 그런 성격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교적인 외교관이라는 타이틀도 얻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8% 넘게 차지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지금 계속 제 주변은 없어요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인간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여긴 뭐 5가지만 나오지만 16가지잖아요. 이렇게라도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사회생활을 의심받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3위까지 공개를 알아봤어요. 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웬 출산율 얘기가 나왔어요. 용녀. 버릿보님 아시죠? 용녀. 네. 아, 순풍산부인과 거기 나왔던 거 순풍산부인과. 뭐 미다리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다리는 예전에 알아요. 네. 한참 저출산 관련 프로그램이요. 러브스기님, 저 여기서 너무 웃다가는 거 아니에요? 방금 담당 PD님이 네. 저보고 미다리 닮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유, 그쵸. 네, 버리뿌님께서, 이 멘트를 아는 내가 싫다 하셨는데, 저도 순간 해놓고서 아차 싶었어요. 하지 말걸. 네, 이렇게 해서 또 MBTI 얘기하다가, 저희 또 순풍산부인과 오랜만에 또 추억의 시트콤. 그런데 요즘에 이 시트콤 다시 돌려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말요? 네. 주변에 마치 없다는 듯이. 저는 네. 뭐 거침없이 하이킥? 이 정도? 한 번에 보내버리는 네, MG의 위력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종목 진단 가볼게요. 정색하고. 네네, 정색하고 다시 이렇게 표정 정색하고서 각 잡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공개해 주시죠. 다음 종목은요. 2차 전지 마스터 마제스터님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상당히 강한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 종목을 44만 7천 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5%인데 추매 가능한 금액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얼마에 조금 더 사면 좋을지 44만 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약간은 손실 구간이신데 물론 추가 매수를 하실 만큼 비중은 지금 5%로 낮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지 솔루션을 알려주시죠. 마제스터 전문가님. 네,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에 그 양극재 소재 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응급제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종목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수를 하는 타이밍에서, 지금 44만 원에 매수를 해서 지난 23만 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두에, 그냥 전략입니다. 이게 주가가 빠졌을 때 일반적으로 저점이 깨지는 어떤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의 어떤 그 포인트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근데 오늘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37만 원인데, 사실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삼성 SDI하고 10년 규모의 40조 규모의 셀 공급, 양극재 공급을 했고요. 계약 체결을 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43조 7천억, 거의 뭐 44조 규모인데 이건 5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밸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이 좀 싸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비싼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내년에 이제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 포스코 홀딩스 지분을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퓨처엠 지분을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58%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가만히 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추가 매수 시점은 이제 눌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44만 원이 있으면 비중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가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또 다시 한번 뭐 45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번 눌림목이 주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눌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저는 우리 라이브 생방송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 빠질 때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이요. 예, 우리가 44조 규모의 수주가 나오기 전에 뭐 24만 원에서 그냥 몰매수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예, 요걸 이제 매매를 하면서 단기적인 물량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일부 차익을 하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40%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뭐 10에서 15% 정도는 익절하고 단기 물량들은 뭐 시세가 나왔으니 그리고 중기 물량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대로 이제 보유하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보유 의견이고요. 자세한 건 또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오늘 장 마감 이후에 4시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합니다. 예, 이토마토. 그래서 그때 제가 24년 시장 전망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포인트들 말씀을 해드릴 테니 그때 오셔서 자세한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깨알 홍보를 해주셨어요. 뭔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을 쏙 빼놓고 중요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오후 4시입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들어가 보시면은 이 마제스토 전문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2차 전지 얘기 길게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내용 조금 더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좀 큰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이번에는 좀 속도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레옹튜브님께서 보내주신 하나금융지주. 네. 네, 이 종목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은행주. 네. 평단가 42,150원이고요.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 상황인데 배당을 보고 들어갔는데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배당 종목에 관심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현재가는 42,500원으로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금융지주 배당 매력 안고서 들어갔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을까요? 아니요. 자, 이게 하나금융지주는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배당이면 포스코 홀딩스로 가시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스탠스가 이제 인하 쪽으로 이제 흐름을 좀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금융지주가 최근에 뭐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 이제 코로나 대출을 하면서 이제 뭐 기술보존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서 그 3년 뭐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는 거가 많아요. 그래서 그기에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리스크는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배당을 보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NIM 마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배당을 보고 들어간다. 그건 저는 오히려 좀 반대고요. 그냥 지금 매도하시고
우리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미래 성장 보고 이런 걸 사모아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보시고 종목 교체 의견이고 하나금융지주는 그냥 지금 매도하셔서 연말에 배당 수익률 예를 들어 배당의 권리락까지 보면 수익률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오를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빠질 때 매수를 해서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니 배당 권리락에 대한 어떤 그 이슈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매도하셔서 종목 교체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주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은행주 배당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뉴스 하나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몇몇이요. 신한하고 하나금융 지금 신청하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인데 배당 기준일이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사셔도 돼요. 1, 2월에 사셔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기준일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2월 15일이라면은 2월 초에 사가지고 15일까지만 보유를 하셔도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대표적인 배당주, 은행주들인데 기준일 바뀌는 것 한 번 더 기사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금융지주와 관련해서 배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최근 이슈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네, 배당 뭐 좀 더 궁금하신 점 저도 배당 받고 싶어요. 저도요. 많이 네. 받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MBTI가 지금 옆에 떠 있는데 이쯤에서 저희 MBTI도 하나씩 좀 공개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궁금하셨죠? 저의 MBTI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해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뭔가요? I, I, S, S, T, P, P. ISTP. 네, ISTP입니다. ISTP를 보통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만능 제주꾼? 만능 제주꾼. 그래서 성대모사도 잘하고 여기 다 숨어 있었네요. 그런가 또 봐요. 어떤 제주가 있나요? 점점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만능 제주꾼. 우리 미나 앵커가 보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잘 놀고 방송도 잘하고 영어도 잘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성대모사도 잘하고. 네. 다음에 한번 춤추는 걸 봐야겠어요. 네. 센데요? 이건 아이라서 못해요. 다음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미나 앵커는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상정 앵커님의 MBTI는 E, E, S, S, T, T. J입니다. 네, 저는 ESTJ입니다. 그래서 ESTJ 저를 딱 설명하는 단어가 효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이게 효율 이렇게 충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 ESTJ를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혹은 엄격한 관리자라고 관리자, 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도 관리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또 상정 앵커님이랑 같이 갖고 있는 게 ST잖아요. 네. 이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죠, 같더라고요. 중요하죠. 네. 네. 이렇게 저희의 MBTI도 공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많은 분들 끝까지 좀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우사양님께서 ISTP 저랑 동일, 오. 미나 앵커랑 또 같은가 봐요. 오. 그리고 준호님께서는, 엄격한 관리자, 크크크크 이렇게 해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크크 아니고 이게 크크 이렇게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엄격한 관리자?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으니까 다음으로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롱초롱님, 뭔가 좀 매매도 초롱초롱 이렇게 좀 종목을 골라주실 것 같은데, 종목 이름이 코원테크라고 자주 올라오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윈테크죠. 왠지 코원테크라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았는데, 코윈테크 36,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4개월 기다리고 있어요. 전문가님 고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이 종목이 좀 낯설기는 한데 2차전지 장비라고 시청자님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때마침 마제스터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코윈테크 이 종목 2차전지 장비라고 시청자분이 알고 계신데 요즘 시세가 영 부진하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자, 코인테크가 일단 2차 전기 장비 관련주입니다. 예, 2차 전공정하고 이 전공정 대형 AGV라든지 소형 AGV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턴키 수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주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매도는 아니에요. 매도는 아니고 이제 보유 의견이고요. 지금 장비주들은 조금 늦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 자체가 조금 슬로우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 쪽이 먼저 가구의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약간 올해하고 내년 1분기 정도
지금은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인데 이 36,000원까지 만약에 매수를 한 가격이면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32,000원 정도까지는 보유 의견이고요. 저는 이제 장비주를 만약에 이제 힌트를 좀 드리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윤성F라든지요. 윤성F 이거 막 같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기술이라든지 지금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PNT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 K인솔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코인테크에서 굳이 이걸 꼭 수익을 보고 나와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그냥 보유해서 32,000원까지 한 18%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자리이고요. 예를 들어서 PNT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죠. PNT 같은 경우는 저는 뭐 30% 지금도 싸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윤성F 같은 경우도 지금 11만 원권이면 굉장히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상승 탄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 만약에 뭐 수평 이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뭐 굳이 이걸 꼭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36,000원, 36,000원까지 좀 힘들지만 그래도 32,000원에서 33,000원 선권까지는 일단 보유하면서 뭐 고민을 해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 지금 20% 비중이 있네요. 예, 그러면 이 4개월 동안 조금 많이 힘드셨는데 이거 추가 매수보다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소재주 다음에 2차 전지 순환매는 장비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안에서 한번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 다음엔 장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32,000원에서 33,000원 구간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또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순위 공개해볼까요? 그쵸. 이제 1, 2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MBTI일 텐데 과연 1, 2위 지금부터 보시죠. 띠리리. 네. 1위가 INFP 열정적인 중재자예요. 그리고 2위가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그런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입니다. 1, 2위는. 그리고 그러네요. 제 주변에는 INTP 짱. 저게 왜 네. 나왔냐면요. 지금 저희 담당 PD님의 MBTI가 INTP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INTP 짱이라고 써놓으셨네요. 뭔가 제작진의 약간 그렇습니다. 점점점 할말한. 네. 그리고 제 주변에는 ENFP 많은 것 같아요. 오. ENFP 굉장히 좀 활달한 분들 그리고 뒤끝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잘 노시는 오. 활발하신 분들이 많은데 게다가 대표적으로 연예인 가운데서 이효리 님이 ENFP라고 알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약간 연예인상 정말 이렇게 활달하신 분들 인싸 맞네요. 오. 인싸 이런 분들이 ENFP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이렇게. 네. 그러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조용한 타입이 INFP겠죠? 그러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실은 MBTI가 한 끗 차이기는 한데 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과학이잖아요. 잘 나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파악하기도 좋고 오늘 이렇게 MBTI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탑5 유형들은 어떤 게 있을까도 알아봤는데요. 일단 저희 둘은 이렇게 탑5에 소속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요. 점. 저희는 아웃사이더인가 봐요. 비주류. 네. 우리 PD님도 비주류. 비주류. 그래서 여기 게시판에는 INTP 짱이라고 예진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손예진님께서 게시판에 등장해 주셨어요. 제가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INTP신지. 그리고 쥘파고 TV님께서도 슈퍼인싸 해 주셨는데, 쥘파고 TV님도 자주 등장해 주신 저희 시청자분이신데, 어떤 MBTI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공개방송 일정까지만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제스터 전문가님 공개방송 일정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후 4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방 꼭 참여해 보시고요. 2차 전지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랭킹쇼 제가 1시간 동안 살짝 엿보고 가는데,
너무 이렇게 장 중에 너무 지나치게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린 게 아닌가 이제 와서 약간은 좀 걱정이 되지만 오늘 장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